영국의 한 가전제품 매장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한산에 쓸 시간인데 오픈런부터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매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는데요. 바로 한국의 식기세척기를 사기 위해 이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사는 평범한 주부 캐서린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제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 변화는 다름 아닌 주방에서 시작되었답니다. 매일 저녁 7시, 저는 어김없이 주방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섯 식구의 저녁 식사 후 남은 그릇들과 팬, 냄비들이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었죠. 큰 아이들은 숙제를 하러 각자의 방으로 올라가고 남편은 막내와 놀아주는 동안 저의 설거지 시간이 시작되곤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체육복 세탁을 부탁하는 큰아이의 외침과 내일 아침, 일찍 회의가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릇을 씻으며 머릿속으로 내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있었죠. 특히 요즘은 막내가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설거지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이유식 그릇은 물론이고 하루에 4~5번은 소독해야 하는 젖병까지. 제 손은 하루 중 대부분을 물속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담갔다 찬물에 헹구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손가락 관절이 쓰라리고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가 심하게 갈라지곤 했어요. 원래 예민했던 피부는 매일같이 반복되는 설거지로 인해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 제니가 식기세척기 사용을 권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죠. 몇 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구입했던 식기세척기의 기억이 좋지 않았거든요. 식기가 제대로 씻기지 않아 다시 손으로 닦아야 했고 젖병은 위생이 걱정되어 아예 넣지도 못했답니다. 결국 돈만 들이고 창고 신세를 지게 된 쓰라린 경험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갈라진 피부 사이로 물이 스며들 때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느껴졌으니까요. 병원에서 받은 연고를 바르면 잠시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설거지를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곤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남편에게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붉게 부어오른 손가락과 여기저기 갈라진 피부를 본 남편의 얼굴이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5식구의 식사 준비와 뒷정리를 매일 해야 하는 주부였기에 이런 고통이 제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제 손이었습니다. 어제 바른 연고가 조금이나마 효과가 있었기를, 갈라진 피부가 조금이라도 나아졌기를 바라며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침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밤사이 건조해진 피부는 더 깊게 갈라져 있었고 아물어가던 상처는 다시 벌어져 있었으니까요. 습진은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임신 중의 호르몬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출산 후에는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죠. 하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신생아의 젖병을 소독하고 기저귀를 빨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탁과 설거지로 인해 제 손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로션과 핸드크림으로 시작했던 자가치료는 점점 더 강한 약품을 필요로 했어요. 약국에서 파는 습진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고 그것도 효과가 없자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 손을 보자마자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만성습진이라는 진단과 함께 스테로이드 연고를 처방받았죠. 물을 최대한 피하라는 조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 아이의 엄마이자 전업주부인 제가 어떻게 무리를 피할 수 있었을까요? 설거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빨래를 미룰 수도 없었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일을 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장갑 안쪽에 차오르는 습기 때문에 피부는 더 연약해졌고 가려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이어서 막내까지 생기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어요. 아이가 셋이 되니 설거지해야 할 그릇은 3배가 되었고 세탁물도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특히 막내는 아토피가 있어서 옷가지를 자주 손빨래해야 했어요. 연약한 아기 피부를 위해서는 세탁기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밤이면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긁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다가 무의식 중에 긁게 되었고 아침이면 손톱 자국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있었죠. 남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주방일을 하지 말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웃들과 주부 모임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은 저의 손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누군가는 천연 비누를 추천했고 또 다른 이는 아로마요법을 권했죠. 심지어 아로마 테라피를 하는 친구는 특별한 에센셜 오일 믹스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매일 밤 식사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손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 정말 당연한 걸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엄마들이 꼭 이런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는 걸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습진으로 고통받는 제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식기세척기를 권했습니다. 손을 물에 담그는 시간을 최소화하라는 조언과 함께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그 쓰라린 경험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3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남편의 권유로 식기세척기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저희가 선택한 건 영국의 유명 브랜드였어요. 매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말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판매사원은 젖병 소독도 가능하다며 자신있게 추천했고 저희는 큰 기대를 안고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그릇에 묻은 기름기는 제대로 씻기지 않았고 냄비나 팬은 늘 한 번 더 손세척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아기 젖병을 넣었을 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겉보기에는 깨끗해 보였지만 젖병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찌꺼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죠. 뜨거운 물로 헹구고 다시 삶아야 한다면 굳이 식기세척기를 사용할 이유가 있을까요? 에너지 소비도 문제였습니다. 전기요금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게다가 한 번 돌리는데 2시간 넘게 걸리는데도 결과물은 만족스럽지 않았죠. 결국 식기세척기는 부엌 한켠의 장식품이 되어버렸고 저는 다시 손설거지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저는 식기세척기에 대한 강한 불신이 생겼어요. 광고에서 보여주는 반짝반짝한 그릇들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잘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식기는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세제 잔여물이 남아있진 않을까, 젖병은 과연 위생적으로 소독이 될까, 이런 걱정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주방용품 매장을 지날 때마다 새로운 식기세척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제품들도 많이 좋아졌다고들 했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어요. 한번 실패한 경험이 발목을 잡았던 거죠. 차라리 손이 아프더라도 직접 설거지를 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육아 모임에서 만나는 다른 엄마들은 식기세척기 없이는 못 산다고들 했어요. 특히 아이가 2 이상인 가정에서는 필수품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습진은 점점 더 심해졌고 매일 밤 설거지를 하는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식기세척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었던 거죠. 결국 수백 파운드를 들여 또다시 실패를 맛보느니 차라리 이 고통을 감수하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지난해 봄, 평소처럼 습진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옆자리의 제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제니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그날따라 그녀의 손이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처럼 손이 거칠었던 것 같은데 마치 다른 사람의 손처럼 깨끗해져 있었죠. 호기심에 물어보니 제니는 새로 산 삼성 식기세척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어요. 식기세척기로 손이 나아졌다니, 그것도 한국 제품이라니. 저는 그동안 한국을 전자제품 강국이라고 막연히 알고는 있었지만 식기세척기까지 뛰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니는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75도 고온 살균 기능이 있어서 젖병도 안심하고 세척할 수 있다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4단계 세척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물살이 그릇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닦아준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제니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마침 그녀도 새 아이의 엄마였기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젖병 소독과 이유식 그릇 세척 때문에 늘 힘들어했다면서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죠. 제니의 주방에 들어서자 눈에 띈 건 세련된 디자인의 식기세척기였습니다. 은은한 메탈릭 컬러의 깔끔한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성능은 다를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니가 식기세척기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의 구조부터가 달랐어요. 그릇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설계된 선반, 젖병 전용 거치대, 심지어 와인잔도 안전하게 세척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까지.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이전에 제가 써봤던 식기세척기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니는 직접 시연을 해보였어요. 아이들의 저녁 식사 후 남은 그릇들을 넣고 버튼을 눌렀더니 조용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소음이었어요. 이전 제품은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시끄러웠는데 이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죠. 무엇보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제니가 보여준 젖병이었습니다. 세척이 끝난 젖병은 마치 새 것처럼 깨끗했어요. 구석구석 손으로 만져봐도 찌꺼기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특유의 불쾌한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이제 젖병을 삶을 필요도 없다고 말했어요. 75도 고온 살균으로 모든 세균이 제거된다는 게 실험으로 입증되었다면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제품이라는 이유로 가졌던 선입견이 부끄러워졌어요. 어쩌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실패 경험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주말 아침, 남편과 함께 매장을 찾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정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어요. 매장 직원은 친절하게 제품의 기능을 설명해 주었고, 특히 젖병 소독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었습니다. 구매를 결정하고 설치 날짜를 잡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설치는 3일 후로 예약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주방 정리에 들어갔어요. 오래된 식기건조대를 치우고 식기세척기가 들어갈 자리를 깨끗이 청소했죠. 설치 전날 밤에는 설레는 마음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드디어 설치 당일 아침 일찍부터 기사님이 도착했습니다. 전문적인 손길로 식기세척기를 설치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궁금한 것들을 하나둘 물어보았어요. 수압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세제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처음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약 1시간 정도의 설치 작업이 끝나고 기사님은 제품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젖병을 위한 전용 거치대 사용법과 75도 고온 살균 코스 설정 방법을 꼼꼼히 알려주셨어요. 모든 설명을 마치고 기사님이 떠나자 저는 한동안 주방에 홀로 서서 새로운 식기세척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치 기사가 떠나고 저는 한동안 주방에 홀로 서서 새로운 식기세척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은한 메탈릭 컬러의 세련된 외관이 주방을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제니가 말한 것처럼 잘 작동할까? 젖병은 과연 안전하게 소독될까? 이런 걱정을 안고 첫 세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남은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시리얼이 말라붙은 아이들의 그릇, 계란 프라이를 했던 팬, 커피 자국이 진하게 남은 머그잔까지. 평소라면 이 설거지를 하는 데만 30분은 걸렸을 텐데요. 식기세척기 문을 닫고 버튼을 누르자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55분 후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리얼 그릇은 말끔히 세척되어 있었고 팬에는 기름 자국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커피 자국이 사라진 머그잔을 보며 눈을 의심했어요. 손으로 아무리 닦아도 쉽게 지워지지 않던 얼룩이 깨끗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저녁이었습니다. 이유식을 먹고 난 막내의 그릇과 젖병을 넣어보기로 했어요. 젖병은 특히 걱정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매번 삶아서 소독했는데 과연 식기세척기만으로 충분할까요?
75도 고온 살균 모드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젖병은 물론이고 젖꼭지까지 눈부시게 깨끗했습니다. 구석구석 손으로 만져봐도 찌꺼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특유의 불쾌한 냄새도 사라져 있었어요. 이유식 그릇에 묻어있던 당근 얼룩도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손이었어요. 더 이상 뜨거운 물에 오래 담글 필요가 없어지면서 갈라졌던 피부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침마다 확인하던 습진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어요. 연고를 바르는 횟수도 줄었고 밤에 가려움증으로 잠을 설치는 일도 덜해졌습니다. 시간도 훨씬 여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설거지를 위해 식사 후 30분을 주방에 묵혀 있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대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거나 둘째와 책을 읽거나 막내와 놀아줄 여유가 생겼어요. 특히 좋았던 건 에너지 효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절약이 되더군요. 손설거지할 때 쓰던 뜨거운 물의 양이 훨씬 많았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게다가 물 사용량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밤 9시에 주방이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젖은 손으로 연고를 바르던 예전과 달리 식기세척기가 조용히 돌아가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서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따금 주방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평화롭게 들립니다. 처음 식기세척기를 설치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손은 좀 어떠냐고요? 저는 제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갈라진 피부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고 붉은 기도 많이 가라앉아 있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전에 저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매주 월요일 오전 우리 동네 엄마들은 작은 카페에 모여 육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늘 그랬듯 이번 주에도 모였는데 엄마들의 시선이 제 손에 집중되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거칠고 갈라져 있던 제 손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거든요. 메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라도 찾은 거냐고요? 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치료법이 아닌 예방법을 찾았다고. 그리고는 한국산 식기세척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들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식기세척기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믿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죠. 소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젖병도 안전하게 세척되냐고요. 2달 된 아기를 키우는 소피는 젖병 소독 때문에 특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제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75도 고온 살균 기능으로 세균을 제거하는 원리부터 젖병을 따로 삶을 필요가 없어진 이야기까지요. 에너지 소비를 걱정하는 리사에게는 전기세가 오히려 절약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손설거지할 때 쓰던 뜨거운 물의 양과 비교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요. 까다로운 성격의 에밀리는 세제 잔여물이 걱정된다고 했는데 오히려 손설거지보다 더 깨끗하게 헹궈진다는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뒤 소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식기세척기를 보러 가도 되겠냐고요. 물론이죠. 저는 기꺼이 초대했어요. 소피는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해버렸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 육아 모임 5명 중 3명이 같은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재미있는 건 각자의 구매 이유가 달랐다는 거예요. 소피는 젖병 소독 때문에, 리사는 에너지 효율 때문에, 에밀리는 깔끔한 세척력 때문에 선택했죠. 입소문은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희 큰아이 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주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 엄마가 식기세척기 추천해달라고 하더군요. 새 쌍둥이를 키우는 그녀는 설거지 시간만 줄여도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동네 소아과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기실에서 우연히 만난 임신부가 손습진으로 고민이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열심히 메모를 하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녀는 출산 전에 미리 식기세척기를 구매했다고 해요. 이제는 제가 먼저 권하게 됐어요. 손 건강으로 고민하는 주부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 식기세척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피부과에서 만난 한 주부는 제 조언을 듣고 구매했는데 얼마 전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매일 밤 손이 아파 잠들지 못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잘 수 있다고요. 저는 이런 변화가 마치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이렇게 많은 엄마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건 더 이상 주부라는 이유로 손의 건강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기술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저는 동네 대형 가전 매장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장 입구에 삼성, LG 식기세척기 품절, 다음 주 입고 예정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광경은 상상도 못했을 텐데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 주부가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온다고 해도 예약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예약되기만 50명이 넘습니다. 입고되는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놀라운 건 이게 우리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런던 시내의 큰 가전 매장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요. 한 달 전 제 동생이 런던 중심가의 대형 매장을 찾았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왔죠. 매장 직원 말로는 한국 식기세척기가 들어오자마자 당일에 모두 판매된다고 했어요. 온라인 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존에서는 제품이 입고되면 몇 시간 만에 품절되기 일쑤였어요. 심지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새 제품보다 비싼 가격의 중고 한국 식기세척기가 거래되는 것을 보기도 했죠. 이런 현상의 이유를 알게 된 건 얼마 전 있었던 학부모 모임에서였어요.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 식기세척기의 매력에 빠졌잖아요. 우리 반 엄마들 절반이 이미 구매했고 나머지는 구매하려고 대기 중이에요. 실제로 우리 동네 육아 모임 채팅방은 한국 식기세척기 정보로 가득했어요. 어느 매장에 재고가 있는지, 언제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는지, 어떤 모델이 좋은지 등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었죠. 한 엄마는 웨일즈까지 가서 마지막 재고를 구매해왔다며 자랑하기도 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젊은 부부들의 반응이었어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 사이에서 한국 식기세척기가 필수 혼수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심지어 웨딩 플래너들도 신혼집 가전제품 리스트에 한국 식기세척기를 기본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열풍은 가전 매장의 풍경도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주방 가전 코너의 한쪽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던 한국 제품들이 이제는 매장 중앙에 당당히 전시되어 있어요. 직원들도 한국 제품의 기능과 특징을 자세히 공부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한 가전 매장 직원이 제게 물었답니다. 손님, 혹시 한국어 좀 하세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요즘 한국 가전제품을 사러 오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어로 된 매뉴얼을 함께 읽어줄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려고 한다네요. 이제는 한국 식기세척기가 영국 가정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주말마다 열리는 이웃들의 티파티에서도 더 이상 손 설거지로 고생하는 주부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졌죠. 대신 서로의 주방에 있는 한국 식기세척기 자랑을 하고 새로운 기능을 발견할 때마다 정보를 공유하는 게 일상이 되었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한국 제품이 영국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제품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주부들의 필수품이 식기세척기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다니 뿌듯하네요. 오늘도 감동포착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